그럼 취득세 보세요. 46페이지. 어디 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군요. 그죠? 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상하네. 헷갈려가지고. 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 했죠? 그랬고. 앞에 총설 쪽에 있는 거 뭐 성격 같은 건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절에 과세권자가 나옵니다. 그 과세권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세는 납세지에 관할 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방세니까 여기서 부과하는데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세와 도세로 들어간다 했죠. 그거 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납세지가 나옵니다. 납세지는 따로 볼 건 없고요. 그냥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물건의 소재지. 나머지 거기 뭐 차량 어쩌고 나오는 건 볼 거 없습니다. 걔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얘는 걸쳐 있는 거. 그죠? 얘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려 있다. 이걸 10억에 샀다. 그죠? 이거 우리 안분 많이 했었죠, 이 안분. 자, 얘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걸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양쪽에 걸려 있네요. 그럼 이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려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다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될 때 우리 세법은 항상 네, 안분이라 그러는데, 안분. 그죠? 안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비율로 나눈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안분은 항상 기준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 아니면 면적 기준. 둘 중에 하나 있죠. 금액 아니면 면적. 이때 금액은 항상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 시가가 있다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했죠? 시가 표준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는 다르다겠죠. 같은 말인데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에서만 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용이 되면 안 된다겠죠. 둘 다 공시 가격이긴 하지만 혼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안분은요 비율에 따라 할 때 대부분이 이걸로 갑니다. 금액으로. 근데 얘가 금액이죠. 실제 취득한 금액, 그죠? 이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을 비율로 나눈대요. 그러면 얘도 뭘 그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요. 그럴 때 금액은 뭘로 가야 되겠어요? 얘는 취득세니까 두 개 중에. 시가 표준액 그래야죠. 시가 표준액. 그죠? 이 각각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각각 나눠서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분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금액으로 돼 있고요. 이 면적은 뭐라겠어요? 부속 토지. 그죠?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간다?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을 가지고 안분합니다.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여러분 대지권 지분 등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기는 뭘 가지고 안분한 겁니까? 걔는? 그리고 아파트 대지권 지분 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걔는 안분을 뭘로 한 거예요? 같은 동에 살면 대지권 지분이 똑같죠? 왜 똑같아요? 평수가 똑같은가 그래요. 평수가 똑같은가. 그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간다니까. 전용 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부속 토지 안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뭘로 해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안분 나오면 요 기준으로 잘 나누시면 되는데 거기 맨 밑에 참고해 보면 취득세 안분 기준이라고 돼 있죠. 47페이지 맨 밑에. 그죠? 박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그다음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죠? 이 안분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요 두 개 기준으로 정리만 하시면 특별하게 틀릴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공시 가격일 때 요 용어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거 정도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안분은 그걸로 간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저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과세 물건 나오죠. 자, 이제 과세 물건이란 말은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쵸? 과세 대상. 근데 요거는 따로 외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은 그냥 하면 돼요. 저희 이거 뭐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니까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과세 대상에 토지,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죠?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있다 있죠.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있죠. 광산, 채굴, 권리나 어권. 요것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목, 그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권, 요트 회원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대상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따로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상들을 무엇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하면 내는 거죠. 취득.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세법에서 이 취득은 무엇을 취득을 하느냐, 이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취득해? 매매로 보통 취득하죠. 근데 우리 세법의 취득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매매만 취득으로 보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득을 구분할 때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간의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 다른 말로 의제 취득 그럽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실제로 말 그대로 취득을 하는 거고요. 얘는요,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의미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난다. 이게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승계는 유상승계 취득과 뭘로 난다? 무상승계 이렇게 난다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취득은 크게.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유상이란 말은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는 얘기고, 무상은 공짜로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상승계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어요? 교환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라는 게 금전을 주고 취득하는 게 제일 기본인데, 여기서 유상의 의미는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돈이 됐든 아니면 뭐 물건으로 주고 받든 아니면 지분을 주고 취득을 하든 뭔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상승계 취득을 합니다. 그럼 무상은 뭐겠어요? 무상은 공짜로 취득하는 거죠? 뭐 있어요? 상속과 그죠? 증여가 있죠. 상속과 증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무엇을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상속 증여 받으시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하려면 뭘 내셔야 돼요?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있다. 제가 말했죠?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 둘 중에 뭘 해주라겠어요? 상속과 증여 중에? 상속을 해줘야 된다. 상속 증여해주니까, 증여를 해주면 애들이 재산 똑 따먹고서나 입 닫고, 그죠? 자식들이 그렇죠. 부모 재산만 딱 지가 받아버리면 누구시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셔야 나한테 끝까지 잘하는 거야. 나한테 받으려면 지가 나 죽을 때까지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을 해줘야 된다. 증여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다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이제 지문이 그래서 가끔 뭐라고 나오냐면, 취득이란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만 취득으로, 무상승계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 지문이 난해한 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툭툭 그냥 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시는 뭐예요?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자, 토지를 뭐 한다? 매립간척한다. 바다 메꾸는 거죠, 바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네 옆에다 돌 실어가지고 서해안 바다를 메꾸기 시작해서 매립이 돼버리면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바다 메꿔 취득한 거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이것도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축물을 건축했다. 이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뭐 한다?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했다. 뭐죠? 제조, 조립, 건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 조립, 건조 나오면 얘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죠. 원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잖아요. 자동차를 조립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원시 취득을 하는 건데, 이 말 뜻은 뭐다? 그 제조회사에서 자동차 조립할 때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제조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겠죠? 얘네들이 만약에 차를 갖다가 제조해서 원시 취득을 했는데, 차를 4천에 팔기로 했는데 세금을 400만 원씩 대당 내라 그러면 얘들이 차를 얼마에 판다 했어요? 4,400에 팔겠죠. 왜? 세금이 추가 발생했으니까.
그죠? 그럼 4,400을 팔아버리죠? 그럼 결국 얘네가 낸 400만 원은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소비자는 우리가 다 떠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4,400에 또 우린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뭐 그냥 차량 계기와 장비 선박 항목 이러면 얘네 나오면 얘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요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톱시 내고. 그다음에 뭐 광어권, 어업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광어권, 어업권. 얘는 등록하는 거거든요. 등록. 근데 최초 등록은 출원이라고 하죠. 출원. 그죠? 특허 출원하듯이 출원. 이것도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도 뭐다?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 간주 취득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도 여기서. 이거 하나 과점주주가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가 됐든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그래서 간주 취득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보시면 뭐 있어요? 토지에 뭐를 해? 지목을 변경해.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이라는 게 전답 그런 거죠. 우리 공시법에 나오는 그죠. 전답, 과선, 목적리 뭐 그 임야 뭐 쪼글쪼글 하는 거 있죠. 그게 지목이죠. 그 지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을 뭘로 바꿔? 대로 바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목이 변경이 됐어.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갑거면 이것도 누구 거다? 갑 거다 그랬죠?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얘가 바꾸면 전일대하고 대일대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싸다 했어요? 당연히 되가 더 비싸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을 실제 취득 안 했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취득으로 간주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대요. 그럼 이만큼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 과세표준 배우거든요. 과세표준. 그죠? 그럼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간주취득은 과세표준이 뭐겠어요? 얘는 과세표준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보세요. 얘가 실제 뭘 산 건 아니죠. 그런데 지목이 바뀌어서 뭐가 됐다고요? 가격이 증가됐대. 가격이 증가. 그러면 얘네들이 얼만큼을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 증가된 만큼 이만큼을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얼마를 하겠다는 거야. 이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준이 얼마야? 요거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과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증가한 가액인 거지. 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을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봐서 이만큼을 과세한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지목 변경은 과세 표준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나와요? 증가한 가액 그럽니다. 왜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이만큼만 취득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 얘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간주 취득은 기본이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가된 금액 이렇게 하는 거고,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가액이 증가되면 얘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했다. 그렇죠? 해서 얘는 셋 다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가 되면 그러죠. 그러면 과세하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전부 다 과세 표준이 뭐겠어요? 증가된 금액이 증가된 금액.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거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과점 주주가. 그죠? 자, 일단 이제 과점주주는 뭘 말한다? 과점주주란 뭐라 했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딱 50은 과점주주의 아니에요? 딱 50%?
아니죠. 50% 초과가 가점주주니까 딱 50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어야 되고 50% 초과했을 때만 과점주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간주취득의 의미는 뭐라겠어요? 얘가 A라는 법인을 설립하면 하는데 얘들이 부동산을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그죠? 근데 갑이 이 법인의 뭐가 된 거야? 주주가 된 거죠. 주식을 사서 얼마가 됐어? 60%를 취득했어요. 이 법인을 뭐 하는데? 설립할 때. 그럼 A 법인이 부동산 10억을 샀으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됩니까? A 법인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은 그 법인의 주식을 사가지고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 지분이 하필이면 얼마예요? 60%예요. 50% 초과됐네요. 그러면 무슨 주주라고요?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세법은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갑, 네가 이걸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요 해당 지분만큼 네가 이거를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뭐해서 간주해서 너한테도 과세를 하겠다. 그럼 갑은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60%인 6억만큼은 얘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시험은요. 물론 작년에는 이 과점주주 지분에 관한 게 언급이 됐지만 과거에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과세표준 구하는 거. 그죠? 다음 이랬을 때 과점주의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세금을 낸다 치면 얘는 과표가 얼마겠어요? 60%니까 6억이겠지, 6억. 그죠? 갑은 얼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야? 60% 6억만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얘가 내야 될 세금, 과세표준 얼마니? 그러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억이라고 하면 안 되고 6억이라고 해야 되지. 왜? 60%니까 6억이잖아. 그럼 얘가 6억을 내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과세표준 구하는 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성기 때는 연장 3번 나온 적도 있어요. 과점주주 얘기만 3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고 매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작년에 단독으로 또 출제가 됐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얘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냥 얘가 단독으로 안 나오더라도 지문상으로 엄청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죠. 비상장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되면 이때는 취득한 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뭐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라겠죠? 이래 어떻게 됐어요? 얘가 40이었다가 추가 취득이 얼마 됐어? 60이 됐다. 그러면 이때 뭐예요?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60%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 해당 부동산 취득한 과표에 대해서. 그죠? 이때 당시 그는 만약에 똑같이 얘가 10억 원치를 취득했다. 그럼 얼마? 60% 얼마? 6억. 그러면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최초로 해가지고요, 60% 전체 지분이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부동산 취득 금액이 똑같이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였겠어요? 이거 60%에서 6억이 정답이었겠죠. 구하는 건. 근데 이 내막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막을 봤더니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TV래, TV. 그래서 얘 5억, 4억, 얘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취득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이 얼마일까요? 과세 표준 9억? 그쵸? 69, 54, 5억 4천이 답이죠. 5억 4천. 왜? 얘는 TV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항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60% 전체니까 내는 6억이야 이렇게 그다음 훅 가는 거죠. 왜? 여기 봤더니 얘는 아니거든요. 그럼 얘만 취득세를 내는 거잖아. 9억만. 그죠? 그럼 이거에 60%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69, 54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그냥 풀어버려가지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오면 이 내용, 그죠? 그 취득한 부동산 내용이 뭔지를 잘 봐서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들은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얘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6억이 아니라 5억 4천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요, 이렇게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이 A 법인이, 자, 60% 책임을 졌다 쳐봐요? 6억? 근데 한 달 있다가 이 법인이 또 부동산 10억어치를 또 샀어요.
그죠? 나는 근데 지분이 아직도 60%예요. 자, 이때는 그러면 얘는 얼마를 취득을 한 줄 알까요? 또 10억에 60%, 그래서 6억? 얘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해병은 영어는 뭐, 그죠? 뭐, 아니죠. 이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왜? 얘가 또 사긴 했는데, 내 지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때는 최초로 됐으니까 60%를 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지분 변동이 없으면, 뭐야? 그 다음부터는 얘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얘가 추가를 한다 계속 내면 안 돼. 얘가 뭐 재진 것도 아니고 막 계속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얘는 지분 변동이 없잖아. 그럼 이때는 뭐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차죠. 재차. 재차란 말은 얘가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는요, 과점주주죠? 아니다가 다시 됐죠? 이걸 재차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이 얼마 증가됐어요? 10%.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증가분인 10%만큼을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럴 수 있죠. 60에 30에 55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것도 재차잖아요. 다시 된 거잖아. 이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60에서 55가 되면 재차는 맞지만 그 이전 지분보다 증가가 안 됐지. 그죠? 그러니까 요건 재차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과점주주 됐죠? 60% 냈죠? 여기서 최초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다시 10%를 또 샀어요. 그래서 얘가 70이 됐다. 이때는 얼마를 취득을 한 줄 알까요? 10%. 그러니까 기존의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가 되면 그 이전의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만큼은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최고 지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최고 지분 이거잖아요. 60%가. 그죠? 그리고 70이 됐으니까 이때는 얼마? 증가분인 10%를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는 뭐라고요? 이전 과점 주주 지분보다 증가분만큼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어쨌든 이 부분에 연관돼서 작년 시험에 과점 주주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얘가 또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죠? 전례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우선인 건 뭐다? 이 종류 4개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종류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좀 이따가 여기서 이제 그거 배우거든요. 특례세율, 그죠? 특례세율 배우고 그 다음에 중과산세 얘기 나와요. 이 2개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얘랑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모르면 이 2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얘들이 여기서 이거 나올 때 얘가 정답인 경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종류 4개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이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할 때도 잘 나옵니다. 과세 표준 아까 증가된 금액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어딘가 하나는 걸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뭐라고요? 이 종류 4개를 무조건 일단 숙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과점 주주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취득이 구분이 된다는 개념에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주 취득 위주로 저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53페이지에 3절의 과세 물건에서 과세 대상 박스에 대상 쭉 써놨죠? 그죠?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막 설명해 놨잖아요. 그런 거 읽을 필요 없다겠죠? 그런 조문에 있는 거 갖다 써놓은 건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죠? 신경 쓸 거 없고. 57페이지 취득의 개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여기는 뭐 우리 교재는 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놨죠. 그죠? 근데 간주취득 지장이 있어요. 2번에. 그죠? 그 순서, 아니, 종류.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뭐 요약집 같은 거 나오면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필기 안 하시고 필기 안 했다고 뭐 저기 할 거 없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지금 필기한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봐야지 하고 맘 먹을 때쯤 되면 이미 요약집이 나와서 한참 지나고 나서 보게 돼.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나 이거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필기해야 되는데 이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딱 경험한 바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기 나왔을 때 그때라도 보면 다행이지.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괜히 뭐 그래서 꼭 필기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장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요. 그죠? 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예. 자, 걔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서 48페이지 납세 의무자로 가보겠습니다. 48페이지.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그죠?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취득자 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돼 있죠. 그죠? 그걸 봐야 돼요. 사실상의 취득자. 자, 보이세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서 질문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얘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그럼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는 당연히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네가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으면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자와 실질적 취득자 둘 다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낸다는 거죠? 그 왼쪽에 보면 족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출로 나왔던 얘기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틀렸잖아요. 그 이거 그대로 갖다 내는 거예요.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죠. 툭툭 그냥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취득의 제한이라고 돼 있죠. 3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아까 제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제조주리 건조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OX.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얘가 지문에 뭐라고 했어요? 얘는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건 알아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 알아요. 근데 문제 얘는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럼 얘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딸랑 그러니까 야 내가 그것만 기억하는 것 그게 기적이었으면 이런 거지. 그죠? 내가 뭘 기억했어?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 그것만 기억하는 건데 기적이었음을 그런 거지. 쓰러지는 거죠. 이선희 노래네. 그 중에 그대를 만나에. 그죠? 내가 사랑을 뭐한다고? 주는 것도 벅찼는데 받는 게 뭐 기적이었으면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죠? 제가 그때 이선희 콘서트를 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뭐 아시겠지만 노래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막 감동적입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해도 너무 잘하죠. 막 그 짱은 최고야. 막 나이도 만만치 않은데 이선희가 64년생인가 그렇거든요. 56이에요 올해. 야, 근데 기가 막힙니다 노래.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라는 건 이제 연령대가 전부 다 50대 60대야. 청춘들이 없어. 그러니까 액션이 없어. 액션이. 리액션이. 여기서 인사가 노래 막 불러. 그러면 막 부르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젊은 사람 어떻게 막 같이 두 손 들고 이러잖아. 얘가 이선이 이러잖아. 여기서 이거야. 일어서는 사람도 없어. 막 빠른 거가 보통 뭐 템포 빠르면 뭐 일어나서 막 하잖아요. 맨 앞에 한 세 줄이나 나머지는 다 앉아있어. 다 뭐라 그래. 야 내가 지금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움직임이 없어. 액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점잖게 보는 거야. 물론 이미자 효 콘서트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야 그래도 그렇지. 거기 오는 사람 젊은 사람들 안 와요. 왜? 걔들은 뭐 모르니까. 다 내가 딱 봐도 뭐 순자 아저씨들만 온 거야. 그죠? 그래도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태어나 세 번째 콘서트를 본 건데 그래? 재밌어요.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가는 것도 좋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뭘 받아 스트레스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다고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어. 콘서트는 봐야 되겠어. 훅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원시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의 K7을 조립하면 걔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근데 걔는 과세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할 때 걔한테 승계로 취득할 때 한다는 얘기죠.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취득의 제한이.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한 선박은 뭐라고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원시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승계 취득의 경우 과세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못 풀겠죠. 또 얘는 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이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주체구조부는 그냥 간단해요. 이 지문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걔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틀렸다. 그 단어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밖에 뭐 조작 설비 어쩌고 효용가치 이러고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요대로 나와요, 지문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나왔죠? 자, 이걸 나오면 마지막만 보면 돼. 뭐라고 돼 있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는 거야. 중간에 있는 건 절대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럼 얘가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시설한 자,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걸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왔는데 걔가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신경 쓸 것 없이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요? 너는 틀렸다. 그럼 끝나는 거죠. 이때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건물주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주. 민법, 우리 건축법 배우면 주요 구조부 배우죠.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거의 취득자니까 건물주를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세금을 낼 때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갑이 건물주인데 을이 세입자라는 거예요. 세입자. 그죠? 근데 얘가 이 건물에다가 세입자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만약에 세입자가 자비로. 그러면 얘가 취득을 한 거잖아요. 세입자가요. 근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는겨? 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세입자를 납세 의무자를 해버리면 얘가 잠수 타버리면 사실 얘는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법을 만들 때 뭘 생각한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건물주가 좋잖아요. 왜? 얘가 세금을 안 내버리면 여기다가 뭘 해버리면 돼? 압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얘를 법적인 납세 의무자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거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막 그거를 단어를 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저는 그냥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주체구조만 신경 쓰면 답은 안 틀린다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가 왜 함께라는 게 무슨 말이니? 얘가 설치했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설치했는데도 처음부터 얘가 이 건물 취득할 때 얘도 같이 처음부터 뭐 한 거 함께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더러 세금을 내라는 거야. 네가 세금을 내라는 거지. 왜? 어차피 얘 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설치한 거니까 설치는 얘가 했지만 네가 설치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함께 처음부터. 그래서 네가 세금을 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가 중요해? 주체구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부 다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 있었죠?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더니 세입자가 그 집을 별장으로 쓰게 되면 중과자입니다. 이때 그럼 누구한테 중과된다? 세입자? 임대인. 임대인 똑같아요. 세입자 잠수 타면 끝이잖아. 임대인. 그죠? 뒤에 가면 이런 거 나와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세 중과세 하거든요. 근데 그 지문에 뭐가 있냐면 그 공장의 소유자와 그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대.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소유자. 똑같아요. 소유자. 그죠? 내가 주인인데 신증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소유자.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 단어만 기억하면 얘는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오른쪽 3번은 뭐 볼 거고요. 4번에 과점주주 나오죠. 자, 지금 금방 설명한 거죠? 자, 과점주주 거기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 출처 있는 거 있죠? 다만, 그거 있죠?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보셔야 되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작년식 문제도 이 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그랬고. 과점주주란 지분 50% 초과하는 자를 말하고 밑에 3번에 과세 지분의 최초 과점주주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아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얼마를 취득으로 본다 했죠? 전체 지분.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 취득한 거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50페이지 가면 그 표가 하나 정리가 돼 있어요. 표 정리가. 그죠? 거기 박스 있죠?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점 현대 지분 모두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과점 주주라고 돼 있죠. 걔는 어떻게 한다?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면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 지분 과세한다는 거고 재차는 뭐예요? 다시 과점주 날 이전 과점주 당시 최고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 그러니까 이 차이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둘 다 증가분이라고 돼 있죠. 기존도 그렇고 재차도 그렇고. 근데 이 재차는요. 60이었다가 30이었다가 70이 됐어요. 그죠? 근데요. 이럴 수 있죠. 얘가 이전에 지분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75%였다가 그죠? 여기서 뭐 55% 됐다가 다시 60 됐다가 30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과점주주죠. 여기도 과점주주죠. 자, 이렇게 60이 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얘는 과점주주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아니죠.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됐죠.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재차라고 그래요. 이때는 그러면 이 지분을 계산할 때 어디서 계산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언제예요? 60. 이거보다 증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때는 그럼 얼마냐? 이때는 자 얘가 지금 뭐예요? 과점주주죠. 이미 과점주주잖아. 지분 늘었죠. 이때는 몇 프로?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얘가 있던 최고 지분 뭐 75 이거보다 증가됐을 때만 과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헷갈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존의 과점주는 잘 안 해요. 왜? 얘는 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 해버리면 재차가 엉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막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막 머리 젖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기존 과점주는 거의 시험에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3개만 보라는 거야.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 그죠? 근데 기존도 나오면 그냥 최고 지분보다 결국 뭐야? 증가분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긴 하는데 헷갈리면 기존 과점주주 부분은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엉킨다 그러면 걔는 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잘 보면 돼. 재차를 봐야 돼. 재차. 그게 오히려 시험에도 옛날에 재차의 경우 지분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재차. 이때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안해서 몇 %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거 위주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죠? 왜? 딱 들으면 헷갈려요. 괜히 재차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나 약간 엉킨다 싶으면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버리고 최초하고 재차 그리고 설립 당시 요 3개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상속 나오죠. 상속. 자, 상속은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피상속인과 상속인 둘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죠.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상속인이 내야 되죠. 그 얘기예요. 그죠?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내라 그 얘기죠. 6번은 조합원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자, 얘도 지문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읽으면 그냥 답이에요. 출처에 있는 거 보세요. 앞에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등이 해당 누구 용어로 조합원 용어로.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조합원용도 있고 조합원계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주택조합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게 전부 다 조합원 게 아니라 일부는 조합원 거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세금을 낼 때 자 지문이 뭐라고 나와요? 그 주택조합 등이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대. 그럼 이거 누구 거라는 거야? 조합원 거라는 거잖아요. 그땐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조합원이 내겠죠. 이게 그냥 지문이잖아. 있는 그대로. 조합원용 그랬어. 그럼 대놓고 조합원 거니까 누가 안 해? 조합원 그러면 돼요.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조합원용인데 주택조합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틀리면 이상한 거지. 근데 얘가 약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나? 조합원용 외의 이렇게 나오겠죠.
살짝 붙여. 그러면 또 여러분 뭐라 그리고 조합원 맞고 그러면 안 되지. 왜? 조합원용 왜 그럼 뭐요? 조합원께 아니라는 거잖아. 그건 누가 내야 돼? 조합이 내겠지. 그때는 아닌 건 누가 내? 조합이 내는 거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지문에 그냥 조합원용. 그러면 그냥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낸다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조합원에 기속이 안 되는 조합원께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그건 조합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게 갈 것이 그 지문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 아까 보세요. 주체구주부 나오면 걔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 상속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러니까 누가 내고? 조합원이 내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얘들이 지문으로 나와가지고요. 정답으로 나온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이해가 만약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외우고 생각할 거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7번에 뭐 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취득일. 배우자.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얘가 누구예요? 부부지간이거나 뭐라는 거야?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간이라는 얘기죠. 그죠? 부부지간, 부모자식간에 거래했대요.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 했죠? 그 정답입니다. 왼수로 있죠, 왼수. 그죠? 많이 듣는 얘기죠, 집에서. 그죠? 저 왼수. 그죠? 저도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자, 이표가. 진짜 막 신랑이 아니라 왼수라고 막, 그죠? 그 얘기하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내가 애를 지금 몇을 키우는지 몰라고, 막, 애를 막 그 소리를 엄청 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얘기더라고. 보니까 나만 듣는 얘기 아니더라고. 내 친구들도 다 듣더라고. 그죠? 나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똑같더만 뭐 어차피 그 소리는 어차피 들어요. 이래저래 이러나 저러나.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흘러 들으니까. 그죠? 흘러 들으니까. 자, 그러면 식구끼리 부부지간에 뭘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부모 자식 간에 뭘 사고 팔았대요. 이 말은 식구끼리 뭘 사고 팔았대. 돈을 주고 받았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왜? 남편이 부인한테 돈을 받고 집을 팔았다네. 그 부인이 돈을 주겠냐고요. 주지도 않기 줬다 쳐. 그럼 그게 내 돈인가요? 아니죠. 줬다가 도로 가져가겠지.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와이프 같으면 나한테 내가 3억을 받고 팔았으면 내가 3억 돌려줄 때 아마 이자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죠? 왜? 그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 붙었으니까 이자까지 붙여줘.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끼리는 뭘로 본다? 우리 세법은 무조건 징여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징여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여기뿐 아니라 양도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얘들도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징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1, 2, 3, 4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보겠다고요?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1번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대요. 남편 부동산이 경매가 됐는데 그걸 부인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딱 봐셔도 얘가 공매나 경매가 되면 와이프 혼자 경매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서 경쟁을 통해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은 거니까 이는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청산재단에 속해가지고 그 청산재단에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그거를 뭐 부인이 받았다. 남편 걸 직접 받은 건 아니거든요. 남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마지막 길에 교환이라고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교환을 했다. 그럼 뭘로 볼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교환은 뭘로 봐요? 징여로 보죠. 배우자 간에 했잖아. 그럼 교육주 징여죠. 그죠? 자, 근데 그 3번 잘 보세요. 걔는 그냥 교환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그럼 얘가 만약에 등기 대상이 아닌 걸 서로 교환했다. 그런 걔는 증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은 기본이 증여입니다. 배우자 간에. 그러니까 얘가 유상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등기를 요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편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등기돼 있고 부인 앞으로 토지 하나가 등기가 돼 있어. 각자 등기돼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남편 거고 하나는 부인 거라는 게 법적으로 이미 입증된 거잖아.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뭐해? 교환하게 되면 얘는 뭘로 본다? 대가를 입증한 걸로 봐서 그때는 유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3번에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4번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대. 거기 밑에 4개 나오죠? 거기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잖아요. 입증. 그럼 입증됐대요. 그죠? 그럼 되는 거지. 근데 뭐 입증, 뭐 소득이 입증되고, 뭐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기 부동산 처분했다든가, 뭐 담보로 돈을 빌렸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얘네들 뭘로 본다? 증여로 보는데 예외가 있다. 추정의 뜻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까지는 가주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 8번은 부담부증이죠. 이것도 우리 양도세에서 계속 배웠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취득세에서도. 이게 뭐라겠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 뭐를 해줘? 을한테 증여를 해주는데 그냥 안 해주고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었다. 그죠? 이때 조건이 여기에 은행빚 3억이 있는데 이 3억은 원래 누구의 채무다? 갑의 채무죠. 근데 갑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대신 뭐해라? 요 3억을 네가 내 대신 떠안아라. 부담을 해라. 그러면 네가 그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뭘 줄게?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건 숨도 안 쉬고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양도세에서 얘를 뭘로 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얘한테 돈 받은 건 없지만 이 3억을 쟤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본다 그래서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뭘로 봐?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우리 양도세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왜 취득세한테 이걸 설명하느냐? 어차피 이렇게 부담부증을 하면 을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근데 이 취득세가요. 세율이 등기할 때 세율이 틀려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죠? 증여일 때 상수율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세율을 어떻게 낼 것이냐는 거지. 세금을. 이거죠. 자, 이거는요. 그냥 가면 된다겠죠. 그대로. 자, 주는 애가 채무부담분이죠. 채무부담분. 주는 애가 뭐 했대? 양도했대. 양도가 뭐예요? 유상으로 이전했다는 거야. 얘가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지. 주는 애가 돈을 받고 팔았다네. 그럼 사내는 돈 주고 산 거지. 설마 주는 애가 돈 주고 돈 받고 팔았다 나는 돈 준 바가 없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네. 그냥 가면 돼. 그대로. 주는 애가 뭐 했대? 증여했대잖아. 그럼 뭘로 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럴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여러분 얘는 얘대로 공부하고 얘는 얘대로 공부하잖아요. 헷갈려요. 그러면. 근데 얘가 처음에 이 부분이 취득세에서 몇 번 나왔어요. 유상취득, 무상취득 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따로 외우면 나중에 엉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주는 애가 채무부담분은 양도 유상으로 보니까 취득한 애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도 뭘로 본다? 무상취득으로 본다. 그런데 얘네 둘이 뭐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본다? 10억 전체를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왜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해 가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거기 8번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얼마? 3억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배우자들은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의 7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뭐 배우자 지금 증여로 보겠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얘랑 같이 맞물려서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얘랑 같이 묶어서 가면 얘는 안 헷갈려요. 근데 따로따로 가면 엉킬 수가 있으니까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9번에 그 밖에 납세의무자.